유아기에 영어와 수학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루맘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요즘 어린 나이에 영어 유치원들 많이 보낸다는데 어릴 때 영어를 해야 돼. 아니야, 무슨 소리. 나중에 초등학교 되면 다 똑같아. 수학이 제일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서, SNS에서 만난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엄마 스스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편안하게 유아기 영어와 유아기 수학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기로 해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조금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weigh,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노출했을 때 따라오는 이점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수학을 노출했을 때 따라오는 이점들을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거운지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점이 많은지를 한번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보기로 합시다. 각각 세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영어를 노출했을 때 따라오는 이점 세 가지. 첫 번째, Social Interaction Enhancement. 다시 말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enhancement, 강화되는 거예요. 더 발달하는 거예요. 영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언어예요. 언어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매일 등하원할 때 그럴 때도 쓰는데 도움이 되어줘요. 두 번째, cultural awareness, 바로 문화적 이해도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에서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나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할로윈을 챙기지 않는 문화죠. 근데 할로윈에 펌킨으로 trick or treat, 캔디도 주고받고 스푸키한 코스튬도 입고 이런 거를 문화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또 크리스마스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올 거에 대비해서 Cookie for Santa and Carrot for Reindeer. 그 산타가 끌고 오는 루돌프를 위해서 캐럿, 당근을 준비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뚫고 들어와서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쿠키를 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pronunciation and comprehension. 발음의 정확성과 이해력의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게 되면 두 언어를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리본이라고 하잖아. 리본. 그 여자친구들 이렇게 머리 핀 같은 거 하는 거. 그때 리을 발음이랑 ribbon, or rainbow 이렇게 R 발음이 다르다는 걸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발음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이것에 익숙해지고 또 이 익숙한 발음들로 문장이 구성되고 단어가 구성되니 이해력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R과 리을은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어릴 때 배우면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다른 음소, 발음이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네, 그러면 유아기에 수학을 노출하는 것의 이점 세 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logical thinking, 논리적인 사고력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적인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고 넘버블록스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죠. 퍼즐은 part and whole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과 전체.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보고 이 전체에서 그것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logically thinking,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자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사고력도 기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practical math application. 일상생활 속에서 수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 갔어요. 사고 싶은 게 두 개나 있어요. 근데 가진 자기 돈은 예를 들어 뭐 3,000원이에요. 둘이 더해서 3,000원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어릴 때부터 수학을 노출하고 숫자랑 친해지고 좋아하게 되면 practically, 아주 실용적으로 정말로 수학을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엄마랑 호떡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울을 활용을 하는 거죠. 물을 몇 그램 넣어야 되고 재료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무게를 재면서 측정을 하면서 수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academic foundation, 기초 학문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물리학, 경제학 많은 곳에서 수식을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squares, 여기서 E는 energy, 에너지를 나타내고 M은 mass, 질량이거든요. 그리고 C squares는 C의 제곱이라 C 곱하기 C예요. 그거는 이제 speed of light, 빛의 빠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물체의 에너지는 M, 질량에다가 C squares, 빛의 빠르기의 속도를 제곱으로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핵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면 당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많은 과목들을 이해하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할 때 수학이 굉장히 큰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기에게 숫자로 노출하면서 학문적인 토대를 재미나게 또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나니 어때요? 둘 다 유아기에 아기가 이거를 학문으로 공부로 여기기 전에 노출하면 따라오는 이점이 이렇게나 많고 실제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랑 수학을 유아기에 둘 다 노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까요? 둘 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의 경우는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노출하는 이점이 훨씬 많고요. 수학의 경우는 점점 크면서 발달이 되는, 그래서 발달 단계상 영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고 수학은 조금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노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영어 노출을 하면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소셜 인터랙션을 굉장히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한 36개월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요?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셜 인터랙션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언어기 때문에 도움을 주죠. 또 두 번째, 문화적 이해도. 극단적인 예를 들어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있다고 쳐봐요. 아무런 다른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종이 다르다거나 혹은 말투가 다르다거나 혹은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요즘 사실 이루가 한국을 빛낸 위인들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이야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들이 왔을 때 문을 꽉꽉 닫고 쇄국 정책, 우리는 너네랑 교류 안 할 거야, 싫어 이런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배들이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또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주죠. 어찌됐든 다른 외부의 문화와 접하는 지점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문화를 이해하기는 오픈 마인드가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영어 영상에서 영어 책에서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한 친구도 나오고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열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발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랑스어의 R 발음이 이렇게 이런 발음이에요. 목구멍에서 내는. 저도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언어든 발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articulation, 조음. 조음이라 하면 조자가 만들 조자에 음이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왜 우리 발음이 굳는다고 하죠? 그렇게 실제로 머슬이 안 쓰면 굳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머슬을 활용을 하면 발음이 굳지 않고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인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과 그리고 어릴 때 유아기에 영어를 노출을 한 아이랑은 발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정말 극단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반면에 수학은 어때요? 논리적인 사고. 어렸을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숫자 적용하는 거. 갑자기 아직 응애 하는데 우리가 두 개 가격 비교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원래는 떨어진다는 걸 몰랐어. 그냥 이게 둥둥 떠 있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혹은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맨날 자꾸 떨어뜨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걸 뭔가를 내가 놓치게 되면 gravity라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혹은 이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건 떨어지게 돼 있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띵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수학이랑 같이 노출이 되면 훨씬 더 재밌겠죠.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이 발음을 잘하고 제가 미국인이라서 그 발음을 잘하고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특정 언어에 노출이 되는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왜? 아닌데요? 쟤는 미국인이라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아기예요. 완전 코리안. 근데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혹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쓰면서 자란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네이티브처럼 잘합니다. 왜? 그 유아기에 영어 노출량이 엄청 컸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이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의 one of tribes, 한 부족 중에 하나로 제가 태어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족의 언어는 진짜 우리가 뭐 적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우리 발음으로 되지 않는 언어를 쓰거든요. 그치만 거기서 자랐다면 전 그 언어를 습득해서 컸을 거예요. 다시 말해 언어는 critical period, 결정적인 시기에 language acquisition,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걸 몸에 가지고 태어나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language를 acquire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놓치면 손해인 게 바로 영어 노출이에요. 왜? 특정한 환경만 조성을 해주면 영어를 매일매일 좋은 양질의 인풋을 쌓을 수 있게만 해주면 너무나 쉽게 정말 성인이 돼서 노력할 것에 반의 반 정도만 들여서도 너무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기의 시기에 이것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사고,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life is accumulative. 삶은 누적적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누적되어 오면서 자신감과 정말 숫자를 좋아하게 되고 수학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함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릴 때 이 유학이라는 이 이점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학이 영어, 수학에 도움되는 코스를 제가 다음 주에 오픈을 합니다. 거의 5개월 만에 오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됐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